네, 저희가 이 팩트 폭격기가 사막에 불시착해버리는 바람에 네. 사막에서 저희가 수리를 참 한참 했어요. 이 수리 기간 동안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이 또 19잖아요. 19. 저하고는 또 각별한 19대 아니면 제 이름 또 19. 예. 네. 19대 대통령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수위가 없이 바로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선 첫날부터 임기가 시작됐죠. 이때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대통령의 파격 행보입니다. 뭐 말로 하기에는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 인선을 직접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고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수석으로 뽑느냐,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 청구하느냐. 알맹께서 처음 뵙는 분 같아. 앱으로 네, 화살촉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관리자가 유튜브 800명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847명이 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말씀됐고 국정교과서 폐지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직접 가셔가지고 재창하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 여성 수석을 임용을 했어요. 대통령 일정을 공개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식사도 직원들과 청와대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은 경호. 그다음에 직속 경호실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으니까 화제가 됐던 행보 위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인선 발표를 하면서 직접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팩트장 맞죠? 네, 팩트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새 정부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정원장 후보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국회의원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을 통해 인선 발표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인선 발표를 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소통의 대통령이라 불린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해 함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5년 전인가 2012년 12월 달에 503은 어떻게 인선을 발표했습니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밀봉된 볼트 꺼내 갖고 와가지고 그 찢으면서 자기 그냥 발표. 네. 왜 그 사람을 인선했느냐고 물어보면 그 인수위 대변인 입에서 나온 얘기 뭔지 아세요? 난 모르겠다. 예? 이게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503 정권이 4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불통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의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은 아마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대탕평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탕평 및 파격적인 인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임기 첫날 직접 발표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는 비문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도 대표적인 비문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용된 조국 교수 또한 참여정부 시절 이호철 민정수석에 이어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두 번째 민정수석입니다. 그는 임용 당일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사이다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조국 교수의 임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용된 조현옥 인사수석도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합, 대탕평 원칙에 입각한 능력주의의 원내외 인사를 적재적소에 기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이다. 예, 우리 당내 경선할 때 이재명 시장 발언이 사이다. 유명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 사이다 발언. 네, 달팽이 언니님. 네, 달팽이 언니님께서 화살촉 100개. 예,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이거 뭐 시즌 2가 돼가지고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또 스티커 붙이기는 뭐 하고 말이에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네?
오랜만에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여기 것 저이 같습니다. 달림 스티커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요거 하나만 딱 붙여. 네. 자, 달팽이님 감사합니다. 네, 특전용사님이 삭발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어디 와서 특전용사님 어디 있어? 네, 앱으로. 앱으로? 네. 특전용사님 안 돼. 삭발하면 안 돼요. 예, 머리카락 그려지도 없는데 그래요. 네. 로켓을 노래를 라이브로 해달라 파랑수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송미루님이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손가락 하트. 그게 어떻게 하는 손가락 거예요? 하트.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유튜브에 여행엘 땡. 네, 그리운 말 땡. 블루로즈 5개의 오마이 한걸레가 수준 떨어지는 기레기들이 많아요. 조중동에도 못 간 것들이 극이 많이 감. 이번에 너무 빨리 올라서 글 읽을 수가 없네. 뿌잉뿌잉 해달래. 에릭 강님. 뿌잉뿌잉. 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대탕평 대통합 인사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청와대 인사들 보고 얼굴 패권이라고 하는데 일도 잘하고 말이죠. 얼굴도 잘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기자님도 한 패권 하시지 않습니까? 나 보면은 저 브래드 피트 닮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민주종편의 패권이십니다. 오늘 장국영 씨 그동안 시돈이 많이 누르셨어.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도 파격 인사가 있었죠. 정무수석 비서관의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의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의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임명했는데요. 뭐가 막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화살촉 100개.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 네. 조금 전에 한 분 계셨는데 놓쳤어. 정말 이 인물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놔야 그들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인생 한 번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송미루님, 장구영님께 50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떤 인재들이 고은러비님, 장구영님께 10개. 그동안 얼마나 참으시나 모르겠어요. 근질근질 하셨나 봐. 막 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따 불시착도 할 거예요. 그때 좀 쏴주세요. 네. 자,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나라 이끌어갈지 기대하고요. 문 대통령의 행보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 하나가 세월호 재수사 아닙니까? 팩트장. 이때 고은러비 장부경님께 10개. 팩트장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조수석을 비롯한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며 남아있는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 유튜브에 돌아온 190은 나 홍영섭이 지킨다. 월스 쿠마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어요. 이게 슈퍼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슈퍼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자, 왜 슈퍼챗입니까? 뭔 뜻이야, 슈퍼챗이? 모른답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슈퍼문처럼 슈퍼챗이라는 채팅의 약자인가? 관리자가 왜라니요? 유튜브가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튜브가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살촉이고 유튜브는 슈퍼챗. 아니, 그러니까 챗이 뭔 뜻이냐 이거요.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채팅의 약자? 오케이, 슈퍼챗, 슈퍼채팅. 많이 떠들어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6일간 행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야. 이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제일 아쉬워하고 바랬던
부분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특검 연장 바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세월호 특조위 제대로 발동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아마 믿고 기다리면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알고 싶어했던 부분들 잘 밝혀주실 거다라고 기대해 보고요.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 중에 또 화제가 된 게 지난 정권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폐기하라고 했죠. 맞죠? 네, 팩트가 맞습니다. 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의 검정체제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달님 공약 적폐 청산입니다. 예, 용기를 가지시고요. 주변에 많은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 제대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꾸 적폐 청산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막혔던 이 속이 다 뚫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변비약을 자꾸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변비 걸린 사람들한테 속 뚫어주라고 변비약 팍팍 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도 저 화살촉 끓이지 말고 변비촉 이렇게 이름 바꿔보면 어떨까? 네. 자, 국정교과서는 왜곡된 내용으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명 박정희와 박근혜를 위한 역사 교과서라고도 했죠.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는 건 다들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친 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일 때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하셨는데 임기 시작과 함께 자신의 공약을 하나하나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보기 참 뿌듯하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있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기념일 행사를 준비키로 했습니다. 윤 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국회에 통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 공식 기념곡 제정,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5.18 기념식에서 드디어 9년 만에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한번 저 노래 한번 저희도 네. 어차피 사흘 뒤면은 제창해야 되는 거 한번 자 임을 위한 행진곡 앞부분 잠깐 제창 둘이서 합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여러분도 같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 5년 전에 네, 기장님. MBC 파업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파업하다 불렀던 자 네, 저희 기장님이 네 지금 파랑수혜님이 울지 마시라고 네
발장님 눈물 흘리신다고 네 고은너비님 우시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 네. 우리 저 사흘 뒤에 5.18 기념식에서 네, 다들 이 노래 들으면 울컥하신다고 지금 유튜브 창으로도 다 힘내시라고 울지 마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에어컨 좀 켜. 너무 더워. 어우 막 이제 막 감정 폭발하니까 더 열기가 더 나가가지고. 네. 예. 자 우리 저 5.18 기념식에서 많이 참여 소리 높여 불러봅시다. 저도 현장에 참석할 수는 없어도 기념식 보면서 다시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중에 비정규직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또 있었죠? 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당시 모습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운을 뗐고 이어 정일영 사장이 올해 안에 10,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영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며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하달한 것에 이어 좋은 일자리 마련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의제를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의견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방송 꼭 해주세요라면서 장부경님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박범석 씨. 네, 고맙습니다. 박범석님 네. 알아요? 박범석님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최일구님을 MBC 사장으로 보냅시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민주정편 화이팅. 화이팅. 자, 이 첫날 행보에서 대통령께서 이 상징적인 세계 최고의 공항 아닙니까? 서비스 1위인 인천공항에 가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비정규직 직원이 무려 9,200명이 있다는 거를. 네. 거기에 가서 여기 좀 직원들 보면 여러분 뉴스화면은 많이 봤겠지만 여기 여직원들 막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이 나쁜 사람 같아. 문 대통령. 왜 이렇게 사람을 울려 자꾸? 기장님도 울리셨습니다. 나도 지금 조금 전에 울었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람을 울리시는 것 같아. 묵산님께서 50개 장부경님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슈퍼챗으로 갱이엘님이 5,000원 네. 보고 싶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충전해 주셨습니다. 중간 필이 예 그래요. 자, 이 정말 이 파격적인 행보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정규직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공공 부문부터 개선하고 일반 기업들로 차츰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이 공약 잘 지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소통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임한 지 이제 엿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팩트장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화제가 됐던 것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한 오찬입니다. 식사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벗은 자켓을 받으려고 하자 이 정도는 내가 합니다라고 네. 말하며 거절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오찬 이후에는 커피를 들고 수석들과 함께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돼 소통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볶음밥과 메밀국수로 이뤄진 3,000원짜리 직원 식당 메뉴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일하는 여민관 직원 식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시민들과 소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셀카를 찍어주기도 하고 관저 앞에서 악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경호팀에 낮은 경호를 요청했고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했던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정 공개된 네, 겁니다. 청와대 일정이 쫙 나오고 있어요. 네, 임기 첫날부터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일정을 올려놨는데요. 전 대통령들은 일정과 동선이 경호 및 국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확연한 소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이나 청와대 생활 등은 안보는 물론 사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세월호 때 어떻게 했어요? 503? 네? 7시간 동안 깜깜했습니다. 네. 주관적 문바님께서 네, 장구현님께 100개.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YTH 탈권위 문통령 예. 깜빵 크크 예.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고 조금 전에 이 파워포인트 사진으로도 보셨지만은 네.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 조금 전에 이 옷은 제가 벗겠다 하셨잖아요. 비서가 이제 네. 옷을 벗으려고 했더니 뒤에 와서 양복 윗도리를 이제 벗겨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건 내가 하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거기 이제 기능직 직원들하고 같이 3,000원짜리 식권도 직접 사가지고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낮은 자세 소통을 하는 모습,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전부 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야 했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을 지금 대통령이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장관들 사람,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경찰서장, 그죠? 학교 교장, 이 탈권위적인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기장님도 탈권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좀 고압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탈권위적인 모습? 이걸로 나 좀 긁어줘.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대통령부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장관 뭐 기관장 됐다고 목에 힘주는 짓,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네, 농부님이 윽바광 최일구라고. 네, 정상진님이 뿅만치 신공. 네, 둠칫둠칫 두둔치님이 시대를 앞서간 탈건이 앵커 최일구님. 네, 예. 맞나요? 여기 유튜브는 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 네, 정청래는 SNS 수석이 딱이야. 예. 그다음에 올쏘. 유튜브 슈퍼챗으로 고폴님이 예. 2만 원.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NL로 돌아와요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SNL 코리아요? 네, SNL TVN에 돌아가십니까? 아니, 거기서 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못 가요. 네. 여기는 열심히 해야죠. 거그림님이 네. 일구형 사랑해요. 나랑 결혼해줘요. 프로포즈 받으셨습니다. 땡. 네. 그래요. 네. 예. 황교안 의전대왕 보고 배워라. 예, 다다 아티스트. 예. LJ 귀 찢어질 뻔했다. 제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질렀나 봐요. 네. 민주종편 앱 읽어달래요. 네. 원격, 이인격. 정상진 말레이 그럼 도망가지 말레이. 9시 뉴스에서 최앵커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특전용사님이 일구 아저씨 무한도전 출연해 주세요. 머리 삭발하고. 자, 유튜브가 지금 1358명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간 저희가 결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께서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드립시다, 여러분. 자, 장무영 씨,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역시 이제 소통의 달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에도 광화문 대통령 외치면서 퇴근하면 시민들과 막걸리 한잔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누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소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문 대통령하고 막걸리 짠하게 한잔 하고 싶은데, 예? 근데 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어제 첫 주말은 자신의 19대 대선에서 자신을 담당했던 마크맨 기자들하고 함께 등산을 했어요. 등산 중에 만난 시민들하고는 또 인사도 나누고 기념사진 요청에 스스럼 없이 응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등산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사진입니다. 기자들도 좀 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등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 대통령과 함께 하려면 좀 운동 좀 해야겠어요. 네, 어제 이 기자분이 네. 네티즌들의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뭐에 물망에 올라요? 네티즌들의 모습에 포착됐습니다. 네. 네티즌들한테 네. 처음에 이렇게 멀끔하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굉장히 격하게 즐기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아니, 잘 보여준 사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도 네. 트레킹을 3번이나 갔다 오신 분인데요. 뭐 네. 아마 이 젊은 기자들도 예, 우리 달림의 체력을 네, 따라가기 따라가지 힘들었던 것 못했던 같습니다. 거 아닐까. 네. 예. 저도 아마 같이 하면 힘들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열린 소통 행보 계신데 앞으로도 국민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시 3호가 떨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가동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또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삼천포 화력 발전소 1, 2호기 등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뭐 요새 미세먼지 오늘은 좀 그래도 날씨가 좀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숨 쉬는 게 힘들고 일단 노후화력 발전소 폐쇄하라는 거부터 시작하셨는데 국민들 위해 꼭 미세먼지 대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팅창 동지들 네, 오늘의 팩트 폭격 대상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구려 좀비님 민주종편 영원하라. 둠칫둠칫 우리에겐 갓재성의 민주 종편이 있다. 네, 경상진 민주 종편의 몰빵. 네, 싸구려 좀비 유튜브에서 민주 종편 케이블 진출합시다. 스티브 잡부? 네. 스티브 잡스 동생이야? 스티브 잡부님 아유 반갑습니다. 따봉 그래 따봉. 네, 나라케이님 이게 나라달 맞습니다. 맥스 야오님께서 오늘 저 김동길 교수가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페이스북에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 쏟아냈는데 거기서 격분하는 댓글을 네, 맞습니다. 남겼습니다. 네. 예. 네, 울트라 캡숑 나이스짱님이 너무 멋져요.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네. 제노 4대강 BBK 다 다시 조사해라. 네, 예. 고은러비님 달림의 미소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은 나라를 너무 천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보면 무서운 인터넷 저도 그거 읽었어요. 아마 그 김동길 교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박범석 최희로 크크크. 네, 자꾸 MBC 정상화 190 투입하시라고 자꾸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90 MBC 가자, 뭐 아유, 다 마음이야 MBC 굴뚝 가자고 같습니다만 난립니다. 예, 앞으로 MC 정상화 시켜야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네. 적폐입니다. 언론의 적폐 MBC. 지금 작가님이 가시면 안 된다고 MBC로 가시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편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팩트장 이 정도면 성공입니까? 예, 성공입니다. 오케이 라저 첫 번째 미션